영희는 벌거벗겨진 채 침대에 엎드려 있습니다. 등 뒤에서 낯선 남자의 거친 숨소리가 들립니다. 술 냄새와 땀 냄새가 뒤섞여 방 안을 가득 채웁니다. 영희는 이를 악물고 눈을 감습니다. 울면 안 됩니다. 울면 더 맞습니다. 야, 좀 반응해. 죽은 년이야? 남자가 영희의 머리채를 잡아당깁니다. 영희는 억지로 신음소리를 냅니다. 연기입니다. 영희는 호텔방에서 나옵니다. 다리가 후들거립니다. 복도를 걸으며 옷매무새를 고칩니다.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낯섭니다. 화장은 번졌고 눈은 충혈되어 있습니다. 목에는 빨간 자국이 남아 있습니다. 또 한 명의 간부를 모시고 왔습니다. 오늘이 몇 번째인지 세는 것도 그만뒀습니다. 어제는 김 국장, 오늘은 박 부장, 내일은 또 누구일까요? 3년째입니다. 3년 동안 매주 다른 남자에게 끌려갔습니다. 영희는 집에 돌아와 샤워실로 들어갑니다. 뜨거운 물을 틉니다. 최대한 뜨겁게. 피부가 벌겋게 달아올라도 계속 문지릅니다. 더러운 느낌이 지워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씻어도 지워지지 않습니다. 거울에 비친 몸에는 멍이 들어 있습니다. 허벅지, 팔뚝, 가슴. 김영희, 28살입니다. 평양 조선무역총회사 통역사입니다. 낮에는 능력 있는 통역사입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영희는 깔개가 됩니다. 깔개. 북한에서 쓰는 은어입니다. 말 그대로 깔고 눕는 물건이라는 뜻입니다. 고위 간부들이 성욕을 해소하는 도구입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선택권도 없습니다. 거부하면 가족이 죽습니다. 영희는 샤워실 바닥에 주저앉습니다. 울지 않습니다. 눈물은 이미 3년 전에 말랐습니다. 대신 생각합니다. 더 이상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살 바에는 죽는 게 낫습니다. 아니, 죽기 전에 탈출하겠습니다. 오늘 밤 영희는 결심합니다. 이 지옥에서 벗어나겠습니다. 이것은 김영희의 이야기입니다. 실제 탈북 여성 인터뷰 영상. 한 여성이 카메라 앞에 앉아 있습니다.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되어 있습니다. 목소리도 변조되어 있습니다. 여성이 말합니다. 저는 북한에서 깔개였습니다. 3년 동안 간부들의 성노예로 살았습니다. 지금부터 보시는 이야기는 저와 같은 여성들의 실화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북한에는 지금도 수많은 깔개들이 있습니다. 3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2015년 봄입니다. 김영희는 25살 평양외국어대학을 졸업한 수재였습니다. 영어와 중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합니다. 대학 시절 내내 수석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밤을 새워 공부했고 누구보다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조선무역총회사에 통역사로 입사하게 됩니다. 평양 중심부에 위치한 외화벌이 핵심 기관입니다. 엘리트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입사 첫날 영희는 떨리는 마음으로 회사 건물에 들어섭니다. 아버지 김철수는 평양기계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입니다. 병약한 몸이지만 딸이 좋은 직장에 취직했다는 소식에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영희야, 내가 우리 집안을 일으켜 세울 거다. 자랑스럽다. 동생 영철이는 19살 내년에 김일성 종합대학 입학을 앞두고 있습니다. 영희가 좋은 직장에 다니면 동생의 대학 입학도 수월해집니다. 북한에서는 가족의 사회적 지위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누나, 나도 누나처럼 열심히 할게. 고마워. 영희는 가족의 희망이었습니다. 가족을 위해, 자신의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합니다. 입사 첫 주는 순조로웠습니다. 영희는 중국어 문서 번역 업무를 맡습니다. 복잡한 무역 계약서도 능숙하게 처리합니다. 실력을 인정받아
곧 중요한 회의 통역도 담당하게 됩니다. 상사들이 칭찬합니다. 김영희 동무는 정말 일을 잘하오. 우리 회사에 필요한 인재여. 영희는 기뻤습니다. 노력이 인정받는 것 같았습니다. 야근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주말에도 나와서 일했습니다. 승진하고 싶었습니다. 더 높이 올라가고 싶었습니다. 입사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오후 인사 담당 리성철 과장이 영희를 부릅니다. 리 과장은 40대 중반의 남자입니다. 항상 기름진 머리를 넘기고 눈이 작습니다. 영희를 볼 때마다 위아래로 훑어보는 습관이 있습니다. 김영희 동무, 잠깐 이야기 좀 하겠소. 영희는 긴장하며 따라갑니다. 혹시 실수를 했나 걱정됩니다. 리 과장의 사무실에 들어갑니다. 리 과장이 의자에 앉으며 말합니다. 영희 동무 일도 잘하고 외모도 출중하고 우리 회사에서 아주 귀한 인재여. 감사합니다. 과장 동무. 그래서 말인데 이번 주 금요일에 간부 동무들 행사가 있어. 영희 동무도 배석하게 될 거요. 영희의 눈이 빛납니다. 간부들 앞에서 통역할 기회가 생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자리입니다. 승진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을 통역하게 되나요? 리 과장이 웃습니다. 입꼬리가 올라가지만 눈은 웃지 않습니다. 그 웃음이 어딘가 이상합니다. 통역은 아니고 그냥 자리에 함께하면 돼요. 술도 좀 따르고 영희 동무처럼 예쁜 동무가 있으면 분위기가 좋아지지 않겠소? 영희의 가슴이 철렁합니다. 술자리 시중이라니. 하지만 거부할 수 없습니다. 상사의 지시입니다. 게다가 간부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알겠습니다. 리 과장이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입니다. 금요일 저녁 6시까지 1층 로비로 오시오. 차가 갈 거요. 단정하게 입고 오고. 영희는 사무실을 나옵니다. 이상한 기분이 듭니다. 하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금요일 저녁입니다. 영희는 지시받은 대로 단정하게 차려입습니다. 깨끗한 블라우스와 검은 치마를 입습니다. 화장도 단정하게 합니다. 거울을 보며 옷매무새를 확인합니다.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킵니다. 6시에 1층 로비로 내려갑니다. 이미 다른 여직원들이 서 있습니다. 5명입니다. 모두 젊고 예쁩니다. 22살부터 30살까지 모두 긴장한 표정입니다. 서로 눈을 마주치지만 말을 하지 않습니다. 검은 승합차가 도착합니다. 여직원들이 차에 탑니다. 차는 평양 외곽으로 향합니다. 30분쯤 달렸을까요? 숲이 우거진 곳에 호화 별장이 나타납니다. 높은 담벼락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경비원이 문을 엽니다. 차가 안으로 들어갑니다. 별장은 넓고 화려합니다. 영희는 이런 곳이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일반 주민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시설입니다. 수영장도 있고 정원도 넓습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갑니다. 대리석 바닥에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걸려 있습니다. 선배 여직원 박정희가 영희에게 다가옵니다. 정희는 30살 영희보다 5년 선배입니다. 미인이지만 눈에는 피로와 체념이 가득합니다. 화장으로도 가리지 못하는 다크서클이 있습니다. 정희가 낮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영희, 처음이지? 네, 언니. 여기가 뭐 하는 곳이에요? 정희가 한숨을 쉽니다. 주위를 살피고 더 낮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간부들 접대하는 자리야. 술 따르고 웃고 시키는 대로 해. 절대 거부하면 안 돼. 영희는 불안해집니다. 심장이 빨리 뜁니다. 시키는 대로라니요? 무슨 뜻이에요? 정희가 영희의 손을 잡습니다. 정희의 손이 차갑습니다. 영희야,
여기서 버티려면 똑똑해야 해. 오늘은 술시중만 들면 돼. 그냥 웃고 술 따르고 예쁘게 있으면 돼. 하지만 앞으로는 더 많은 걸 요구할 거야. 그때도 거부하면 안 돼. 알겠지? 영희는 정희의 말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불길한 예감이 듭니다. 더 묻고 싶지만 간부들이 도착했다는 소리가 들립니다. 간부들이 들어옵니다. 50대, 60대의 남자들입니다. 대부분 뚱뚱합니다. 고급 양복을 입고 있습니다. 권위적인 표정입니다. 그들은 여직원들을 훑어봅니다. 마치 시장에서 물건을 고르듯이. 영희는 그 시선이 불편합니다. 넓은 연회장으로 이동합니다. 긴 테이블에 산해진미가 차려져 있습니다. 고급 술들이 줄지어 있습니다. 북한에서 일반인들은 구경도 못하는 것들입니다. 술자리가 시작됩니다. 여직원들은 간부들 사이사이에 앉습니다. 영희는 50대 중반의 김 국장 옆에 앉게 됩니다. 김 국장은 뚱뚱하고 땀을 많이 흘립니다. 술 냄새가 납니다. 영희는 술을 따릅니다. 김 국장의 잔이 비면 재빨리 채웁니다. 웃는 얼굴을 유지합니다. 김 국장이 농담을 하면 웃어줍니다. 재미없어도 웃습니다. 술이 몇 순배 돌아갑니다. 간부들의 얼굴이 붉어집니다. 목소리가 커집니다. 행동이 거칠어집니다. 김 국장이 영희의 허벅지에 손을 올립니다. 영희는 몸이 굳어집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습니다. 손을 치우고 싶지만 정희의 말이 떠오릅니다. 거부하면 안 돼. 정희가 맞은편에서 영희를 봅니다. 눈짓합니다. 참으라는 뜻입니다. 영희는 이를 악물고 참습니다. 김 국장의 손이 허벅지를 쓰다듬습니다. 구역질이 납니다. 하지만 웃는 얼굴을 유지합니다. 다행히 그날은 그것으로 끝났습니다. 김 국장이 더 이상 진도를 나가지 않았습니다. 술자리가 끝나고 여직원들은 다시 차에 탑니다. 평양으로 돌아옵니다. 차 안에서 아무도 말이 없습니다. 각자의 생각에 잠겨 있습니다. 영희는 창밖을 봅니다. 어두운 밤거리가 스쳐 지나갑니다. 불쾌한 감각이 몸에 남아 있습니다. 김 국장의 손길이 아직도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집에 도착합니다. 영희는 샤워를 합니다. 뜨거운 물로 몸을 씻습니다. 하지만 더러운 느낌이 지워지지 않습니다. 침대에 누워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끝났지만 정희 언니가 말한 더 많은 것은 뭘까? 불안합니다. 하지만 다음 주에도 일하러 가야 합니다. 돈을 벌어야 합니다. 가족을 부양해야 합니다. 영희는 눈을 감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습니다. 이것은 시작이었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영희는 평소처럼 일합니다. 통역 업무를 하고 문서를 번역합니다. 지난 술자리는 잊으려고 노력합니다. 일회성이었을 거라고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입니다. 부장 최동식이 영희를 사무실로 부릅니다. 최동식은 40대 중반, 야심 많은 남자입니다. 항상 양복을 빳빳하게 입고 머리를 기름으로 넘깁니다. 눈이 날카롭습니다. 승진욕이 강하기로 유명합니다. 영희는 최동식의 사무실로 들어갑니다. 최동식이 책상 뒤에 앉아 있습니다. 영희를 위아래로 훑어봅니다. 김영희 동무 앉으시오. 영희가 의자에 앉습니다. 긴장됩니다. 최동식이 말합니다. 영희 동무 지난번 행사에서 일 잘했다고 들었소. 김 국장이 영희 동무를 아주 마음에 들어 하시오. 영희의 심장이 쿵쾅거립니다. 좋지 않은 예감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최동식이 앞으로 몸을 기울입니다. 낮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그래서 말인데 김 국장이 영희 동무를 다시 보고 싶어 하시오. 오늘 밤 모시게 될 거요. 영희는 무슨 뜻인지 압니다.
순간 머리가 하얘집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습니다. 부장동무, 저는 그런 일은 못하겠습니다. 최동식의 표정이 굳어집니다. 눈빛이 차가워집니다. 몇 초간 침묵이 흐릅니다. 최동식이 천천히 말합니다. 영희 동무, 아버지 지금 어디서 일하시지? 네, 평양기계 공장입니다만. 병약하시다고 들었소? 심장이 안 좋으시다면서? 영희의 얼굴이 하얗게 변합니다. 왜 갑자기 아버지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동생은 내년에 김일성 종합대학 가려고 하고, 네. 최동식이 의자에 기대앉으며 말합니다. 천천히 또박또박. 영희 동무 잘 들으시오. 영희 동무가 비사회주의적 행위로 처벌받으면 가족도 연좌제요. 알지? 영희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연좌제. 북한에서 가장 무서운 제도입니다. 한 사람이 죄를 지으면 가족 전체가 처벌받습니다. 최동식이 계속합니다. 아버지는 탄광으로 가시겠지. 병약한 몸으로 탄광 가면 얼마나 버티겠소? 1년? 6개월? 동생은 대학은커녕 농촌으로 쫓겨나겠지. 평생 농사나 짓겠지. 영희의 눈물이 볼을 타고 흐릅니다. 손이 떨립니다. 제가 무슨 비사회주의적 행위를 했다고. 최동식이 웃습니다. 냉소적인 웃음입니다. 영희 동무, 내가 만들면 되지 않겠소? 간부를 유혹했다. 외국 사상에 물들었다. 뭐든 만들 수 있소. 누가 영희 동무 말을 믿겠소? 영희는 선택권이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자신이 거부하면 가족이 죽습니다. 아버지가 탄광에서 죽습니다. 동생의 미래가 끝납니다. 자신 하나 참으면 가족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영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알겠습니다. 최동식이 만족스럽게 웃습니다. 잘 생각했소. 오늘 밤 8시 고려호텔 1205요. 늦지 마시오. 영희는 사무실을 나옵니다. 다리가 풀립니다. 화장실로 가서 토합니다. 아무것도 먹지 않았는데 위액만 나옵니다. 거울을 봅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습니다. 얼굴이 창백합니다. 영희는 생각합니다. 도망칠까? 하지만 어디로? 북한에서 도망칠 곳은 없습니다. 신고할까? 누구에게? 최동식이 더 높은 사람입니다. 아무도 영희의 말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가족을 생각합니다. 아버지의 얼굴, 동생의 얼굴. 그들을 위해 참아야 합니다. 영희는 결심합니다. 오늘 밤 가겠습니다. 저녁 7시 30분입니다. 영희는 집을 나섭니다. 부모님께는 야근한다고 거짓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이렇게 늦게까지 일하나? 네,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어서요. 걱정 마세요. 거짓말이 술술 나왔습니다. 영희 자신도 놀랐습니다. 버스를 타고 고려호텔로 갑니다. 평양에서 가장 고급스러운 호텔입니다. 외국인과 고위 간부들만 이용하는 곳입니다. 영희는 처음 와봅니다. 호텔 로비에 들어섭니다. 화려합니다. 대리석 바닥, 크리스탈 샹들리에 고급 가구들. 영희는 어울리지 않는 느낌입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뜁니다. 엘리베이터를 탑니다. 12층 버튼을 누릅니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갑니다. 1층, 2층, 3층. 숫자가 올라갈수록 영희의 심장도 빨라집니다. 12층에 도착합니다. 문이 열립니다. 복도를 걸어갑니다. 1201호, 1203호, 1205호. 도착했습니다. 문 앞에 섭니다. 노크할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손이 떨립니다. 돌아갈까? 지금이라도 도망칠까? 하지만 아버지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동생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영희는 이를 악물고 노크합니다. 문이 열립니다.
김 국장이 서 있습니다. 50대 중반, 뚱뚱합니다. 술을 이미 마신 듯 얼굴이 붉습니다. 술 냄새가 진동합니다. 실내복을 입고 있습니다. 왔구나. 들어와. 김 국장이 영희의 손을 잡아 안으로 끌어당깁니다. 문이 닫힙니다. 호텔 방은 넓습니다. 킹사이즈 침대가 있습니다. 테이블에는 과일과 술이 놓여 있습니다. 커튼은 쳐져 있습니다. 김 국장이 영희를 훑어봅니다. 예쁘네. 오늘 기대했다. 영희는 아무 말도 못합니다. 몸이 굳어 있습니다. 김 국장이 소파에 앉으며 말합니다. 뭐해? 술 따라. 영희는 기계적으로 움직입니다. 술병을 들고 김 국장의 잔에 따릅니다. 손이 떨려서 술이 흐릅니다. 긴장했나 보네. 술 한 잔 마셔. 긴장 풀어. 김 국장이 영희에게도 잔을 건넵니다. 영희는 받아서 한 번에 마십니다. 독한 술이 목을 태웁니다. 하지만 긴장은 풀리지 않습니다. 김 국장이 일어납니다. 영희에게 다가옵니다. 영희의 어깨에 손을 올립니다. 영희는 몸을 움츠립니다. 왜 그래? 편하게 해. 김 국장의 손이 영희의 블라우스 단추를 풀기 시작합니다. 영희는 눈을 감습니다. 눈물이 흐릅니다. 하지만 저항하지 않습니다. 저항하면 안 됩니다. 김 국장이 영희의 옷을 벗깁니다. 영희는 눈을 감고 이를 악뭅니다. 머릿속으로 다른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동생을 생각합니다. 이것은 가족을 위한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김 국장이 영희를 침대로 끌고 갑니다. 그 후의 일은 영희에게 악몽 같았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릅니다. 영희는 그저 버텼습니다. 울지 않으려고 했지만 눈물이 계속 흘렀습니다. 끝났습니다. 김 국장이 일어나 화장실로 갑니다. 영희는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온몸이 아픕니다. 더럽습니다. 영혼이 더럽혀진 느낌입니다. 김 국장이 화장실에서 나와 옷을 입습니다. 영희를 돌아보지도 않습니다. 지갑에서 돈을 꺼내 테이블에 놓습니다. 수고했어. 택시비야. 그리고 나가버립니다. 영희는 혼자 남겨집니다. 영희는 천천히 일어납니다. 몸이 쑤십니다. 옷을 입습니다. 손이 떨려서 단추를 채우기 어렵습니다. 샤워실로 들어갑니다. 뜨거운 물을 틉니다. 최대한 뜨겁게 물이 몸을 적십니다. 영희는 몸을 문지릅니다. 세게, 더 세게. 피부가 벌겋게 될 때까지. 하지만 더러운 느낌이 지워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씻어도 지워지지 않습니다. 영희는 샤워실 바닥에 주저앉아 웁니다. 소리 없이 웁니다. 눈물과 샤워, 물이 섞여 흘러내립니다.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일어납니다. 거울을 봅니다. 충혈된 눈, 창백한 얼굴. 이게 자신인지 모르겠습니다. 영희는 호텔을 나옵니다. 테이블에 놓인 돈은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밖은 어둡습니다. 찬바람이 붑니다. 영희는 집으로 돌아갑니다. 집에 도착합니다. 아버지가 묻습니다. 약은 끝났나? 고생했다. 네, 아버지. 피곤해서 먼저 잘게요. 영희는 방으로 들어갑니다. 침대에 눕습니다. 천장을 봅니다. 눈물이 또 흐릅니다. 첫 번째 밤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이었을 뿐입니다. 최동식이 또 영희를 부릅니다. 영희 동무, 이번엔 박 부장이요. 내일 밤. 영희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제는 울지 않습니다. 그냥 받아들입니다. 박 부장을 모십니다. 그 다음 주는 최 국장, 그 다음은 리 차장입니다. 영희는 매주 다른 남자에게 배정됩니다. 최동식이 영희를 자신의 출세도구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고위 간부들에게 영희를 선물하고 대가로 그들의 환심을 삽니다. 영희는 낮에는 통역사, 밤에는 깔개가 됩니다. 이중생활입니다. 회사에서는 여전히 능력 있는 직원입니다. 통역을 잘하고 문서를 잘 처리합니다. 동료들은 영희를 부러워합니다. 승진도 빠르고 특별 배급도 받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3개월 후부터 영희는 특별 배급을 받기 시작합니다. 수입 화장품, 고급 옷, 추가 식량. 일반 노동자들은 구경도 못하는 것들입니다. 동료 미라가 부러운 눈으로 묻습니다. 영희야, 어떻게 그런 거 받아? 나도 좀 알려줘. 영희는 대답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자신의 몸값이라는 것을 미라는 모릅니다. 몸을 팔아서 받는 대가라는 것을. 영희는 그 물건들을 집에 가져갑니다. 아버지가 기뻐합니다. 우리 딸 정말 잘 나가는구나. 이런 좋은 것들을 받다니. 동생이 좋아합니다. 누나 최고야. 영희는 웃습니다. 가짜 웃음입니다. 가족은 모릅니다. 이것이 어떤 대가로 얻은 것인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영희는 이제 베테랑이 되었습니다. 생존 기술을 익혔습니다. 어떻게 하면 덜 맞는지, 어떻게 하면 빨리 끝나는지, 어떻게 하면 남자들을 기분 좋게 만드는지 웃는 법을 배웠습니다. 가짜 웃음입니다. 눈이 웃지 않아도 입꼬리를 올리는 법, 신음소리를 내는 법도 배웠습니다. 진짜가 아니어도 진짜처럼 애교를 부리는 법도 배웠습니다. 남자들이 좋아하는 말투, 행동, 모든 것이 연기입니다. 영희는 자신이 2개의 가면을 쓰고 있다고 느낍니다. 낮의 가면과 밤의 가면. 진짜 자신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영희는 이제 회사에서 에이스로 불립니다. 최동식이 가장 아끼는 깔개입니다. 가장 높은 간부들, 가장 중요한 손님들에게 영희가 배정됩니다. 최동식이 말합니다. 영희 동무는 내 자랑이요. 덕분에 나도 승진했소. 영희는 웃습니다. 속으로는 욕을 합니다. 다른 깔개 여성들도 만나게 됩니다. 선배 정희, 동기 민정. 모두 비슷한 처지입니다. 어느 날 밤 정희가 영희에게 말합니다. 영희야, 나는 5년째야. 이제 30이니까 곧 버려질 거야. 새로 예쁜 애들이 들어오면 나는 끝이야. 영희가 묻습니다. 버려지면 어떻게 되는데요? 지방으로 쫓겨나겠지. 아니면 공장으로 가겠지. 여기서의 공로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버려지는 거야. 민정이 말합니다. 나는 임신했다가 강제 낙태당했어. 2번이나. 병원도 아니고 그냥 약 먹고 끝. 아팠어. 정말 아팠어. 영희는 듣고 있습니다. 자신만 이런 게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누구도 말하지 않습니다. 말하면 다 같이 죽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꿉니다. 술 없이는 잠들지 못합니다. 거울 보는 것이 두렵습니다. 거울 속의 자신이 낯설게 느껴집니다. 예전에 순수했던 영희는 어디 갔을까요? 어느 날 새 직원이 입사합니다. 최은주 22살입니다. 평양외국어대학을 갓 졸업한 신입입니다. 예쁘고 순진합니다. 눈이 맑습니다. 웃을 때 보조개가 생깁니다. 영희는 그녀를 보는 순간 불길한 예감이 듭니다. 3년 전에 자신이 저랬습니다. 저렇게 순진하고 저렇게 희망에 차 있었습니다. 은주가 영희에게 다가옵니다. 선배님, 저 최은주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밝은 목소리입니다. 영희는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 은주야. 잘 지내자. 영희는 은주를 피하고 싶습니다. 보면 마음이 아프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은주는 영희를 따릅니다. 존경한다고 합니다. 선배님, 정말 일 잘하시더라고요.
저도 선배님처럼 되고 싶어요. 영희는 쓴웃음을 짓습니다. 내가 나처럼 되면 안 된다. 2주 후입니다. 최동식이 영희를 부릅니다. 영희 동무, 은주 동무 좀 가르쳐 주시오. 다음 주 행사에 데려가야 하니까. 영희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은주도 깔개가 되는구나. 부장 동무 은주는 아직 어립니다. 입사한 지 얼마 안 됐고요. 다른 동무를 보내면 안 될까요? 최동식의 눈이 날카로워집니다. 영희 동무가 가르쳐. 그게 명령이요. 또 가족 이야기 해야 하겠소? 협박입니다. 영희는 고개를 숙입니다. 알겠습니다. 영희는 은주에게 다가갑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차마 진실을 말할 수 없습니다. 은주야, 다음 주에 간부 동무들 행사에 가게 될 거야. 은주가 눈을 빛냅니다. 선배님, 저도요? 좋은 기회네요. 간부님들한테 좋은 인상 주면 승진에 도움이 되겠죠? 영희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습니다. 3년 전에 자신이 저랬습니다. 은주야, 그냥 시키는 대로 해. 알겠지? 네, 선배님. 열심히 할게요. 영희는 차마 더 말하지 못합니다. 은주의 첫 행사 날이 왔습니다. 영희는 은주와 함께 별장에 갑니다. 은주는 긴장하면서도 설레는 표정입니다. 아직 모릅니다. 간부들이 도착합니다. 은주를 봅니다. 훑어봅니다. 눈이 빛납니다. 새로운 먹잇감입니다. 술자리가 시작됩니다. 은주는 술을 따릅니다. 웃습니다. 하지만 한 간부가 은주의 손을 잡습니다. 은주의 얼굴이 하얗게 질립니다. 영희를 쳐다봅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눈빛입니다. 영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눈을 피합니다. 죄책감이 밀려옵니다. 술자리가 끝난 후 최동식이 은주에게 말합니다. 은주 동무, 오늘 밤 김 부장을 모시게 될 거요. 은주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무슨 뜻인지. 저는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영희 동무한테 들었을 거요. 은주가 영희를 봅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습니다. 배신감, 두려움, 절망, 모든 감정이 섞여 있습니다. 영희는 고개를 숙입니다.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하지만 말하지 못합니다. 그날 밤 은주는 첫 번째 밤을 보냅니다. 다음 날 은주가 영희를 찾아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습니다. 화장으로도 가리지 못하는 다크서클, 입술이 터져 있습니다. 선배님, 이게 뭐예요? 이게 일이에요? 왜 저한테 미리 말 안 해주셨어요? 영희는 은주를 안아줍니다. 할 수 있는 말이 없습니다. 은주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은주가 영희의 품에서 웁니다. 영희도 같이 웁니다. 영희는 은주를 이 지옥으로 끌어들인 공범이 되었습니다. 자신이 거부했으면 은주가 대신 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이 있기 때문에 은주도 끌려온 것입니다. 죄책감이 영희를 짓누릅니다. 이제 은주도 깔개가 되었습니다. 매주 다른 남자에게 배정됩니다. 은주의 눈에서 빛이 사라집니다. 맑았던 눈이 탁해집니다. 웃을 때 보조개가 생기던 그 웃음이 사라집니다. 영희는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끝이 있기는 한 건가? 영희는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몸도 마음도 부서지고 있습니다. 술을 마셔야 잠듭니다. 하루에 소주 한 병은 기본입니다. 악몽을 꾸다 깨어납니다. 땀에 젖어 일어납니다. 자해 충동이 생깁니다. 면도칼로 손목을 긋고 싶습니다. 이렇게 살 바에는 죽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가족 때문에 참습니다. 아버지, 동생, 자신이 죽으면 그들은 어떻게 될까? 어느 날 최동식이 영희를 부릅니다.
또 무슨 일일까? 영희는 무덤덤하게 갑니다. 영희 동무, 이번엔 특별한 손님이요. 누구입니까? 중국에서 온 왕리 사장이요. 외화벌이 사업 때문에 아주 중요한 사람이요. 일주일간 모시게 될 거요. 영희의 눈이 커집니다. 일주일? 그것도 외국인을? 일주일이요? 그렇소. 왕 사장이 평양에 일주일 머무는 동안 영희 동무가 전담으로 모시는 거요. 통역도 하고 밤에도 모시고 영희 동무가 에이스니까 맡기는 거요. 영희는 이제 외국인에게까지 제공되는 것입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하지만 동시에 무언가가 머릿속에서 번쩍입니다. 중국인, 중국, 탈출구. 영희는 생각합니다. 만약 이 중국인을 이용하면, 중국으로 갈 수 있다면, 북한을 벗어날 수 있다면, 3년 동안 깔개로 살면서 배운 것이 있습니다. 남자를 다루는 법, 원하는 것을 얻는 법, 이 기술을 탈출에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영희는 대답합니다. 알겠습니다. 왕리를 만납니다. 40대 후반의 중국인 사업가입니다. 키가 크고 배가 좀 나왔습니다. 비싼 양복을 입고 있습니다. 금반지를 끼고 있습니다. 돈 많은 티가 납니다. 자신감이 넘칩니다. 첫날 영희는 왕리의 통역을 맡습니다. 비즈니스 미팅에 동행합니다. 영희의 중국어는 완벽합니다. 왕리가 감탄합니다. 중국어 정말 잘하네요. 어디서 배웠어요? 대학에서 전공했습니다. 대단해요. 밤이 됩니다. 최동식의 지시대로 영희는 왕리의 호텔방으로 갑니다. 평소처럼 모실 준비를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릅니다. 영희는 계획이 있습니다. 영희는 단순히 몸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왕리를 유혹합니다. 3년간 배운 기술을 총동원합니다. 사장님, 중국은 어떤 곳이에요? 자유롭다던데. 왕리가 흥미를 보입니다. 자유롭죠. 북한과는 다르죠. 영희가 눈을 빛내며 말합니다. 정말요? 가보고 싶어요. 사장님 같은 분을 보면 북한 남자들과는 달라요. 여유가 있으시고 세련되셨고. 왕리가 웃습니다. 허영심이 자극됩니다. 그렇죠? 중국은 발전했으니까요. 영희는 왕리에게 관심을 보입니다. 그의 이야기를 경청합니다. 웃어주고 맞장구 쳐주고 칭찬합니다. 왕리는 점점 영희에게 빠집니다. 둘째 날 영희는 더 적극적으로 접근합니다. 사장님, 사장님만 보면 마음이 편해요. 여기 남자들은 저를 물건처럼 대하는데 사장님은 달라요. 물론 거짓말입니다. 왕리도 영희를 물건처럼 대합니다. 하지만 영희는 연기합니다. 왕리가 믿도록. 왕리가 영희의 손을 잡습니다. 영희 씨, 당신은 특별해요. 셋째 날 밤입니다. 영희는 본격적으로 제안합니다. 술을 마신 후 영희가 왕리에게 가까이 다가갑니다. 사장님, 부탁이 있어요. 뭔데요? 영희는 눈물을 흘립니다. 연기입니다. 하지만 진심이기도 합니다. 3년간의 고통이 담긴 눈물입니다. 사장님, 저를 중국에 데려가 주세요. 왕리가 놀랍니다. 뭐라고요? 영희가 왕리의 손을 잡습니다. 저 여기서 더 못 살겠어요. 매일 밤 다른 남자한테 끌려가요. 사람 취급도 못 받아요. 사장님한테만 충성할게요. 통역도 하고 사업도 도와드릴게요. 제발이요. 왕리가 고민합니다. 위험한 제안입니다. 북한 당국이 알면 큰일 납니다. 하지만 예쁘고 똑똑한 북한 여자를 중국에 데려가면 자랑거리가 될 것입니다. 친구들에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위험해요. 북한 당국이 알면. 영희가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왕리의 귀에 속삭입니다.
사장님이 원하시는 거 다 해드릴게요. 평생 사장님만 모실게요. 왕리의 탐욕이 이성을 이깁니다. 영희의 몸, 영희의 충성, 영희의 능력 모두 탐이 납니다. 생각해 볼게요. 영희는 계속 밀어붙입니다. 나머지 며칠 동안 왕리를 완벽하게 섬깁니다. 낮에는 능력 있는 통역사로, 밤에는 순종적인 여자로 왕리는 점점 영희에게 빠집니다. 마지막 날 전날 밤 왕리가 말합니다. 영희 씨 결정했어요. 데려갈게요. 영희의 심장이 터질 것 같습니다. 성공했습니다. 왕리의 북한 방문 마지막 날입니다. 왕리가 계획을 설명합니다. 내 차 트렁크에 숨어요. 국경 검문소는 내가 뇌물로 처리할게요. 중국에 도착하면 내 집에서 같이 살아요. 영희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위험합니다. 발각되면 죽습니다. 처형당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계속 깔개로 사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출발 시간이 됩니다. 왕리의 검은 세단이 호텔 앞에 서 있습니다. 주위를 살핍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왕리가 트렁크를 엽니다. 빨리 들어가요. 영희는 트렁크에 들어갑니다. 좁습니다. 어둡습니다. 왕리가 트렁크를 닫습니다. 완전한 암흑입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뜁니다. 차가 출발합니다. 영희는 몸을 웅크리고 있습니다. 움직일 때마다 소리가 날까봐 조심합니다. 숨소리도 죽입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1시간? 2시간? 차가 멈춥니다. 국경 검문소입니다. 영희의 심장이 멎는 것 같습니다. 발각되면 끝입니다. 밖에서 목소리가 들립니다. 북한 국경수비대입니다. 신분증 보여주시오. 왕리가 대답합니다. 여기 있습니다. 트렁크 열어보시오. 영희의 심장이 터질 것 같습니다. 끝났습니다. 발각됩니다. 하지만 왕리가 말합니다. 동무, 여기 작은 선물이요. 돈을 건네는 소리가 들립니다. 뇌물입니다. 잠시 침묵이 흐릅니다. 영희는 숨을 죽입니다. 됐소. 가시오. 기적입니다. 뇌물이 통했습니다. 차가 다시 출발합니다. 영희는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또 시간이 지납니다. 차가 다시 멈춥니다. 이번에는 중국 쪽 검문소입니다. 하지만 왕리는 중국인입니다. 수월하게 통과합니다. 마침내 차가 완전히 멈춥니다. 트렁크가 열립니다. 빛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눈이 부십니다. 왕리의 얼굴이 보입니다. 도착했어요. 중국이에요. 영희는 트렁크에서 나옵니다. 다리가 저립니다. 주위를 봅니다. 중국 단둥입니다. 북한이 아닙니다. 탈출했습니다. 눈물이 흐릅니다. 기쁨의 눈물입니다. 드디어 벗어났습니다. 3년간의 지옥에서. 하지만 지옥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왕리의 집에 도착합니다. 큰 아파트입니다. 왕리가 말합니다.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편하게 지내요. 처음 며칠은 괜찮았습니다. 영희는 쉽니다. 맛있는 것을 먹습니다. 잠을 잡니다. 하지만 곧 본색이 드러납니다. 왕리는 영희를 소유물로 생각합니다. 영희를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밖에 나가면 안 돼요. 당신은 불법 체류자예요. 잡히면 북한으로 송환돼요. 영희는 갇혔습니다. 또다시 북한에서 중국으로 감옥만 바뀐 것입니다. 왕리는 매일 밤 영희를 요구합니다. 거부하면 협박합니다. 당신 신고하면 끝이야.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어? 영희는 또다시 성노예가 됩니다. 장소만 바뀌었을 뿐입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영희는 생각합니다. 여기서도 탈출해야 합니다.
한국으로 가야 합니다. 한국에 가면 자유롭게 살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느 날 왕리가 출장을 갑니다. 3일 동안 집을 비웁니다. 나 없는 동안 집에만 있어요. 알겠죠? 네, 알겠어요. 왕리가 떠납니다. 영희는 기다립니다. 왕리가 완전히 떠난 것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행동에 나섭니다. 집에서 돈을 찾습니다. 왕리가 숨겨둔 현금을 발견합니다. 가방에 넣습니다. 최소한의 옷만 챙깁니다. 그리고 집을 나섭니다. 거리로 나옵니다. 중국어를 할 줄 알아서 다행입니다.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탈북자를 한국으로 보내주는 브로커를 찾습니다. 며칠간 수소문 끝에 브로커를 찾습니다. 김 씨라는 조선족 남자입니다. 한국 가고 싶어요? 돈 있어? 얼마요? 2만 위안. 영희에게는 그만큼의 돈이 없습니다. 왕리의 집에서 가져온 돈은 5천 위안뿐입니다. 돈이 부족해요. 김 씨가 영희를 위아래로 훑어봅니다. 익숙한 시선입니다. 돈이 없으면 다른 방법이 있지. 영희는 알아챕니다. 또 몸을 팔아야 합니다. 영희는 선택합니다. 한국에 가기 위해서라면 중국에서 2년을 숨어 삽니다. 브로커에게 몸을 팔고 숨어 지내고 공안을 피해 다닙니다. 인신매매 위협도 있습니다. 다른 남자에게 팔릴 뻔도 합니다. 강제 결혼 위협도 있습니다. 굶주림도 겪습니다. 또 다른 지옥입니다. 몇 번이나 잡힐 뻔했습니다. 몇 번이나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영희는 버텼습니다.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마침내 2018년 봄입니다. 브로커가 말합니다. 준비됐어. 한국 갈 수 있어. 영희는 동남아를 거쳐 한국으로 향합니다. 태국, 라오스를 거칩니다. 위험한 여정입니다. 하지만 마침내 한국 대사관에 도착합니다. 저는 탈북자입니다. 한국에 가고 싶습니다. 한국에 도착합니다. 인천공항에 내립니다. 영희는 울었습니다. 드디어 자유입니다. 한국에서 영희는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하나원이라는 탈북민 정착 지원 시설에서 3개월간 교육을 받습니다.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법을 배웁니다. 새로운 이름도 얻습니다. 이수진. 김영희는 죽었습니다. 이수진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서울에서 새 삶을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습니다. 한국 사회는 낯설었습니다. 말투도 다르고 문화도 다릅니다. 탈북민에 대한 편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일합니다. 작은 회사에서 시작해서 능력을 인정받습니다. 영어와 중국어 실력이 도움이 됩니다. 6년이 지났습니다. 2024년입니다. 수지는 이제 31살 중소기업 마케팅 팀장입니다. 좋은 직장을 얻었습니다. 능력을 인정받았습니다. 동료들은 수진을 존경합니다. 사랑하는 연인도 생겼습니다. 박준혁, 34살 대기업 변호사입니다. 잘생기고 성실하고 따뜻한 사람입니다. 탈북민에 대한 편견도 없습니다. 준혁이 수진에게 말합니다. 수진아, 내 과거가 뭐든 상관없어. 지금의 너를 사랑해. 수진은 행복합니다. 처음으로 행복합니다. 좋은 직장, 좋은 연인, 좋은 삶.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삶입니다. 하지만 과거는 지워지지 않습니다. 악몽은 여전합니다. 밤마다 꿈을 꿉니다. 북한에서의 기억이 떠오릅니다. 간부들의 얼굴, 호텔방, 최동식의 협박. 땀에 젖어 깨어납니다. 친밀한 관계도 두렵습니다. 준혁이 수진의 몸에 손을 대면 플래시백이 옵니다. 북한에서의 기억이 떠오릅니다. 몸이 굳어집니다. 준혁은 이해해줍니다. 천천히 기다려줍니다. 준혁은 수진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수진의 과거를 모릅니다. 수진은 탈북민이라고만 말했습니다. 가족 때문에 탈북했다고만 했습니다. 깔개였다는 사실은 숨겼습니다. 말하면 준혁이 떠날까봐 두렵습니다. 더러운 여자로 볼까봐 두렵습니다. 3년간 성노예였다는 사실을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어느 날 북한 인권단체에서 연락이 옵니다. 탈북 여성들의 증언을 모으고 있다고 합니다. 북한의 인권 실태를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이수진 씨, 북한에서의 경험을 증언해 주실 수 있나요? 수진은 고민합니다. 며칠간 잠을 못 잡니다. 증언하면 과거가 드러납니다. 준혁이 알게 될 것입니다. 회사 사람들도 알 수 있습니다. 한국 사회가 자신을 어떻게 볼까요? 성노예였던 여자로 낙인 찍히지 않을까요? 모든 것을 잃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에 남은 사람들이 생각납니다. 은주가 생각납니다. 정희 언니가 생각납니다. 지금도 그 자리에서 깔개로 살고 있을 그녀들이 수진이 말하지 않으면 세상은 모릅니다. 북한에 깔개라는 시스템이 있다는 것을, 수많은 여성들이 권력자들의 성노예로 살고 있다는 것을 아무도 모릅니다. 침묵은 공범입니다. 수진은 결심합니다. 증언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준혁에게 먼저 말해야 합니다. 숨기고 싶지 않습니다. 어느 저녁 수진이 준혁에게 말합니다. 준혁아, 할 말이 있어. 응, 뭔데? 수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3년간의 지옥을 설명합니다. 나 북한에서 깔개였어. 깔개? 그게 뭐야? 간부들의 성노예야. 3년 동안 매주 다른 남자한테 끌려갔어. 거부하면 가족이 죽으니까 참았어.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나 더러워. 수십 명의 남자한테. 넌 나 싫어질 거야. 알아. 준혁의 반응이 두렵습니다. 혐오의 눈빛을 볼까봐 두렵습니다. 하지만 준혁은 수진을 안아줍니다. 꼭 안아줍니다. 수진아,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넌 피해자야. 넌 살아남은 거야. 넌 강한 사람이야. 수진은 울었습니다. 펑펑 울었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이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준혁이 수진의 눈물을 닦아줍니다. 증언해. 세상이 알아야 해. 내가 옆에 있을게. 마침내 증언 날입니다. 북한 인권단체 사무실입니다.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수진이 의자에 앉습니다. 긴장됩니다. 손이 떨립니다. 하지만 말해야 합니다. 인터뷰어가 묻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카메라가 돌아갑니다. 수진이 말하기 시작합니다. 실제 탈북 여성 인터뷰. 수진이 카메라를 봅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지만 목소리는 단단합니다. 저는 북한에서 깔개로 불렸습니다. 3년간 고위 간부들의 성노예였습니다. 처음에는 거부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가족을 인질로 협박했습니다. 아버지를 탄광에 보내겠다고, 동생의 미래를 끊겠다고. 저는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3년 동안 매주 다른 남자에게 끌려갔습니다. 50대, 60대의 뚱뚱한 간부들, 술 냄새 나는 남자들. 저는 그들의 장난감이었습니다.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낮에는 능력 있는 통역사, 밤에는 깔개. 이중 생활을 했습니다. 특별 배급을 받았습니다. 화장품, 옷, 식량, 제 몸값이었습니다. 후배 은주도 끌려왔습니다. 22살 순진한 아이였습니다. 저는 은주를 보호하지 못했습니다. 은주도 깔개가 되었습니다. 제가 공범이 된 것입니다. 결국 중국인 사업가를 이용해 탈북했습니다. 그에게도 몸을 팔았습니다. 중국에서도 2년간 숨어 살며 또 성착취를 당했습니다. 한국에 오기까지 5년이 걸렸습니다.
저는 운이 좋아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은주는요? 정희 언니는요? 지금도 그 자리에 있습니다. 매일 밤 간부들에게 끌려가고 있습니다. 깔개라고 불리면서요. 사람이 아니라 물건처럼요. 북한에서는 이걸 아무도 모릅니다. 알아도 말 못합니다. 말하면 죽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겁니다. 세상이 알아야 합니다. 이게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요. 저는 더 이상 깔개가 아닙니다. 저는 생존자입니다. 저는 증인입니다. 제 목소리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면 기꺼이 말하겠습니다. 북한에는 아직도 수많은 깔개들이 있습니다. 은주처럼, 정희처럼, 저처럼. 그들을 위해 저는 말합니다. 침묵을 깨는 것,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부탁드립니다. 북한 인권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그들의 목소리가 되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수진이 고개를 숙입니다. 인터뷰가 끝났습니다. 자막이 뜹니다. 북한에서 깔개는 고위 간부들의 성착취 대상이 되는 여성을 비하하는 은어입니다. 탈북 여성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 시스템은 조직적으로 운영되며 거부시 가족까지 처벌받습니다. 현재도 북한에는 수많은 여성들이 이 시스템 아래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 영상은 그들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북한의 깔개 실태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충격적이셨을 겁니다. 화가 나셨을 겁니다. 슬프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것이 현실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에서는 수많은 여성들이 깔개로 살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알 수 있도록 공유해주세요.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영상을 가장 먼저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이런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북한 인권 개선의 시작입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어떻게 느끼셨나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더 알고 싶은 것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북한의 또 다른 인권 문제를 다룰 예정입니다. 북한 인권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